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이유는 뭐 해외 증시 강세 이런 거밖에 없는데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10조 원 이상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10조 원 이상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 파동이 나오면 2500선을 돌파를 해서 2600선까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2500선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을까? 예. 만약에 돌파한다 하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는 것은 시장 여건에 맞춰서 초과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종목의 변동성이 지수 변동성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 50%만 해도 지수가 상승하면 수익률을 맞춰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20%, 50%를 만든 주식이 이제 방어주를 빼야 되고 여기서. 그리고 저평가에서 바닥 기는 종목 빼고 지수하고 연동해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최소한 지수 수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로 50%를 구성을 해 놓으시면 문제가 없고,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오르면 주식 비중이 주가가 올라서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60이 되고 70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80 되고 다시 그냥 정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지금 팔아서 뭘 떨어지면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비중을 그냥 맞춰가는 개념. 오르면 오르는 대로 맞춰지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맞춰지고, 이런 구성을 만드는 것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예술이라고 할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계치는 정해져 있고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 상승 후에 조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시장이 뒤집어질지 모르고, 항상 그렇지만 아쉽지 않을 때 아쉬울 때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고 나서 뭐 현금화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반등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선택을 못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근데 만약에 조정 받을 것 같은데, 아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여기서 추가 조정을 받을 것 같은지 반등을 할 것 같은지의 이제 고민입니다. 근데 이미 한번 틀렸고 틀리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맞고 틀리고는 누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근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후회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 후회가 다음 선택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 주저함이 결국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 이제 남에게 의지를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의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뭐 남의 거를 배우고 차용하고 뭐 한번 따라해보고 이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남이 말하는 대로 사고 팔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하기 힘든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든 깔끔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현재는 조정의 확률이 높고, 그게 마지막 파동을 주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냥 떨어지느냐에서 오늘 마지막 파동 쪽에 무게가 좀 실렸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 천천히 나눠서 현금을 50%까지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상승,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상승했고, 마지막으로 또 에너지를 분출하는지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냥 소설을 써보자면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이 정부의 성향상 대기업들은 다소 어렵고, 중소기업들은 그래도 최소한 뭐 압박하고 핍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대기업보다는 이번 정권에서는 훨씬 좋은 거,
좋은 상태, 정부 성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닥의 상승이 코로나19 관련해서 오른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올랐다라고 하면 코로나19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또 상승한 걸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른 제약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그 나쁜 상태는 유동성이 좋을 때, 유동성이 풍부하고 단타 매매가 성행할 때, 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뭐 기업 상태 안 보고 뭐 상황 안 보고 그냥 올려도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막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사면 팔고 끝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 오르는 게 이런 성격의,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성격의 상승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화끈하게 한번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조정인데, 제가 코스피는 해외 증시하고 계속 연동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코스닥은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조정받은 뒤에도 또 곧바로 달려나갈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현 정권이 대기업, 반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으로 이렇게 뚜렷한 성향을 보이고 있고,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과 맞춰가지고 가야 하고, 그리고 받아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세게 올려서 털고 나가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코스닥은 마지막으로 아주 시세가 좋게 분출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해외 증시하고 무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장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은 삼성전자를 살펴봐야 되는데, 삼성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이냐 조정이냐의 기로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움직이기는 편한 자리이긴 합니다. 좋은 자리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상승하면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힘으로 연장 파동을 만들어서 마지막 시세를 내는 거고, 아니고 여기서 꺾이면 이제 삼성전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건데,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1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느냐, 뭐 누구도 모를 겁니다. 관계자는 알겠지만. 근데 제가 뭐 다른 종목은 모르지만 삼성전자는 매매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과거에 제가 삼성전자에서 언제부터 활동을 했냐면, 지금은 이제 다음이 많이 죽었는데 예전에는 좀 되게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7년부터 삼성전자 게시판에서 활동을 하고, 삼성전자 게시판 길드 마스터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로 매매해서 손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제가 말한 대로 움직이려는 법은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지금 D램 고정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드도 답보 상태. 스마트폰은 애플에 완전히 밀렸고, 그리고 통신 장비나 파운드리는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가전도 뭐 평범하고, 이런 걸 디스플레이도 딱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글을 계속 써온 사람이지만, 그걸 지금 반영하면 삼성전자는 이미 300만 원을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를 평가를 한다면, 일단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또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업체들 등장으로 디램하고 낸드가. 그리고 두 번째는 OLED 쪽에서도 이제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은 완전히 고가형에서 완전히 밀렸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파운드리는 지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TSMC의 아성이 굉장히 높고, 통신 장비는 이제 시작이고,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오르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웨이가 퇴출되면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받는 건데, 예, 실적도 아니고 화웨이 제재입니다. 예, 현재 화웨이 제재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예, 그게 어느 정도 또 유효한 제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제재를 수혜를 받는 건데, 반사 이익을 얻는 건데, 삼성전자가 과연 화웨이 제재에서 얼마나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예, 통신 장비하고 스마트폰에서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오래전부터 노출이 됐던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보통 시장이 나쁠 때 유동성 피난처 역할을 하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유동성을 뽑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종목들 계속 안 오르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를 담아놓자, 이런 형태로 가서 유동성이 삼성전자에 당기면서 다른 종목들은 유동성 가뭄에 정말 백약이 무효하게 안 올라갑니다. 근데 유동성이 좋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작은 상태에서 지수 따라서 움직인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초과 수익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유동성을 빼서 나머지 종목을 투자를 하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그 유동성을 받아주고 나머지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면서 올라가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대세 상승장에 오면 소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모습이냐, 삼성전자 치고 올라가서 코스피가 마지막으로 분출을 하고 끝내느냐, 마지막 파동을 주고, 아니면 여기서 꺾이느냐인데, 일단 여기에 약간 무게가 더 실리기는 합니다. 화웨이 제재 때문에. 근데 그거 가지고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내일 더 오르면 좋겠지만 그 이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라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이제 코스피를 보면, 코스피가 한 번 더 상승하고 이제 꺾이는 쪽으로, 요거하고도 일치하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서 확률을 높이고 또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가는, 예, 그런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